안녕하세요. 제35회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기출 모의고사 5탄입니다. 이 모의고사 문제는 34회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출제하였습니다. 오늘은 80문제 중에 41번부터 50번까지 실기 10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출제 범위는 신체 활동 지원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1. 침상에서 배변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대상자가 참지 못하고 실수하면 더욱 강하게 배뇨 훈련을 시킨다. 2. 변기는 따뜻한 물로 데워서 의자 위에 놓는다. 3. 변의를 호소하면 요양보호사가 전적으로 돕는다. 4. 배변 시간을 가늠해 둔 후 일정한 시간에 배변을 돕는다. 5. 침대 전체에 방수포를 깐다. 정답은 2번. 변기는 따뜻한 물로 데워서 의자 위에 놓는다입니다. 들리신 분들은 교재 245쪽입니다. 대상자가 참지 못하고 실수하는 경우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즉 강제성을 띠면 안 되겠습니다. 변의를 호소하면 요양보호사가 전적으로 돕는 것보다는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배변을 돕는 것이 아니고 변의를 호소할 때 배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침대 전체까지는 필요 없고 둔부 밑에만 방수포를 깔면 되겠습니다. 42.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 중 옳은 것은 1. 마비가 있는 대상자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힌다. 2.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경우 휠체어를 왼쪽에 둔다. 3. 대상자를 휠체어로 옮기는 동안 발이 걸리지 않게 발 받침대는 접어 내린다. 4. 화장실 밖에서 기다릴 때 중간중간 대상자에게 말을 건다. 5.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돕는다. 정답은 4번. 화장실 밖에서 기다릴 때 중간중간 대상자에게 말을 건다입니다. 들리신 분들 교재 241쪽입니다. 마비가 있는 대상자를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히게 되면 쓰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힐 수 있는 대상자는 마비가 없는 대상자여야 합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경우 휠체어는 건강한 쪽에 두어야 합니다. 대상자를 휠체어로 옮기는 동안 발이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발 받침대를 접어서 올려야 합니다. 대상자를 도울 때는 보조가 필요한 부분만 도와야 합니다. 43.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 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은 1. 대상자가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실내를 조용히 한다. 2. 변의를 자극하기 위해 미지근한 물을 하복부에 끼얹는다. 3. 움직이기 힘들어하는 대상자인 경우 침대 난간에 이동 변기를 45도로 붙인다. 4. 안전을 위해 변기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5. 이동 변기는 서거나 앉는 것은 가능하나 화장실까지 걷기는 어려운 대상자의 배설을 도울 때 사용한다. 정답은 5번. 이동 변기는 서거나 앉는 것은 가능하나 화장실까지 걷기는 어려운 대상자의 배설을 도울 때 사용한다입니다. 들리신 분들은 교재 247쪽입니다. 대상자가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음악을 틀어주어서 배설 시 나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변의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야 합니다.
움직이기 힘들어하는 대상자인 경우 침대 난간에 이동 변기를 빈틈없이 붙여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 드려야 합니다. 44. 유치 도뇨관을 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유치 도뇨관이 빠지면 천천히 밀어 넣는다. 2. 수분 섭취를 줄이도록 한다. 3. 소변 양을 하루 2회 확인한다. 4. 소변 주머니를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둔다. 5. 소변량이 적어진 경우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정답은 5번 소변량이 적어진 경우 간호사에게 보고한다입니다. 들으신 분들은 교재 251쪽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유치 도뇨관의 교환 또는 삽입 등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금기 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합니다. 소변량과 색깔은 두세 시간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소변 주머니는 방광 위치보다 낮게 두어야 합니다. 45. 기저귀를 사용해야 하는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1. 실금이 빈번해서 부득이한 경우 2. 배설 욕구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 3. 소변을 전혀 가리지 못하는 경우 4. 대변을 전혀 가리지 못하는 경우 5. 기저귀를 사용했던 대상자인 경우 정답은 5번 기저귀를 사용했던 대상자인 경우입니다. 들리신 분들은 교재 249쪽입니다. 기저귀를 사용했던 대상자인 경우라 하더라도 가능하면 대상자가 화장실이나 변기에서 배설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46. 식사 전에 입안 헹구기를 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1. 살에 들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2. 불쾌한 입맛을 완화하기 위해서 3. 구강 건조를 막기 위해서 4. 위액 분비를 촉진하여 식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5. 구강을 청결히 하기 위해서 정답은 5번 구강을 청결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들으신 분들은 교재 255쪽, 2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강을 청결히 하는 것은 식후에 음식물이 입안에 남아있지 않도록 입안을 헹구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47. 대상자를 침대에서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몸을 비스듬히 하고 베개로 목을 받친다. 2. 목욕 담요를 덮고 이불은 허리까지 접어 내린다. 3. 어깨 아래에 수건을 놓아 어깨 아래에서 목 위까지 감싼다. 4. 귀에 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건으로 귀까지 덮어준다. 5. 어깨 밑에 패드를 댄다. 정답은 2번 목욕 담요를 덮고 이불은 허리까지 접어 내린다입니다. 들으신 분들은 교재 260쪽입니다. 베개는 치워야 합니다. 어깨 아래에 수건을 놓아서 어깨 아래에서 가슴 위까지 감싸드려야 합니다. 귀는 솜으로 막아야 합니다. 머리 밑에 패드를 대고 패드 끝을 물바지 양두에 넣어야 합니다. 48.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목욕 담요를 정사각형으로 펴서 대상자의 아랫배를 덮는다. 2. 변기를 밀어넣고 둔부 밑에 방수포를 깐다. 3. 최대한 대상자 스스로 하도록 돕는다. 4. 회음부를 요도, 항문, 질의 순서로 닦는다.
5. 회음부에 염증이 있으면 연고를 발라준다. 정답은 3번 최대한 대상자 스스로 하도록 돕는다입니다. 들리신 분들은 교재 264쪽입니다. 목욕 담요를 마름모 꼴로 펴서 대상자의 몸과 다리를 덮어드려야 합니다. 둔부 밑에 방수포와 목욕 수건을 겹쳐서 깔고 변기를 밀어 넣어야 합니다. 회음부는 요도, 질, 항문 순서로 되어 있고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아 드려야 합니다. 회음부에 악취나 염증, 분비물 이상이 있으면 간호사에게 보고합니다. 49. 대상자의 침상 목욕을 도울 때 닦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눈, 이마, 목, 귀 2. 양쪽 상지, 복부, 하지, 흉부 3. 입, 코, 하지, 둔부 4. 이마, 목, 등, 상지 5. 눈, 목, 유방, 등 정답은 5번 눈, 목, 유방, 등입니다. 들으신 분들은 교재 272쪽입니다. 침상에서 목욕을 도울 때 닦는 순서는 눈, 코, 뺨, 입, 이마, 귀, 목, 상지, 흉부와 복부, 하지, 등과 둔부, 회음부 순서로 닦아드리면 되겠습니다. 50.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머리 왼팔 오른팔 2. 머리 오른팔 왼팔 3. 왼팔 머리 오른팔 4. 왼팔 오른팔 머리 5. 오른팔 머리 왼팔 정답은 3번 왼팔 머리 오른팔입니다. 이런 문제 풀 때는 옆에다가 건, 벗, 불, 입이라고 쓰고 풀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건강한 쪽부터 벗기고 불편한 쪽부터 입힙니다. 따라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이기 때문에 건강한 왼팔, 다음에 머리, 다음에 오른팔 순으로 벗기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